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원래는 없던 비정규직이 생겨납니다. 희생양은 대개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원청 소속 정규직이었던 청소식당 노동자들부터 점진적인 외주화가 시작돼 이내 외주화는 모든 부문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외주화는 이런 맥락에 있죠. 그런데요, 이런 외주화가 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빵 한 조각의 소세지 빵입니다. 지난 6월 10일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의 투쟁이 시작됐죠. 그런데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시험 쳐서 들어와라, 그 시간에 공부나 해라, 너네 회사에 가서 따져라 와 같은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왜 고객센터의 직고용을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이전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며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상담의 질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상담사의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비율이 83.6%와 91.6%로 매우 높은데요.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니 민간업체에서는 생리대 사진을 제출하라는 일이 있었고, 업체가 생리휴가를 거부해서 피 묻은 바지를 입고 근무해야만 했던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하는 모욕을 노동자들에게 손들고 서 있으라며 인격 모독적인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상담사의 건강도 챙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질 좋은 상담 수준을 기대하시나요? 익명이라고 말 막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담 업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나요? 예, 저도 잘 모르는데요.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상담을 받겠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복잡한 업무를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처리해야 하는 상담사들에게 민간업체는 3분 내로 전화를 끊으라고 강요하고 3분 내로 설명이 되면 전화를 안 했겠죠. 그런데도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상담사에게 낮은 성과를 냈다며 불이익을 줍니다. 뭔 소리냐고요? 업무 수행 실적을 월별 단위로 분기평가를 하는데 주된 평가 지표는 전화 응대 건수, 응대율 등 단순 양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서 애초에 질 좋은 상담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질 낮은 상담을 강요받는 상황이 상담사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100만원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불필요하게 낭비 지출되고 있어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면서 질 좋은 상담을 기대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 고객지원실과 지역본부 상담지원부 산하의 전국 7개의 고객센터를 12개 협력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데요. 짧게 역사 이야기 하나 할게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원래는 없던 비정규직이 생겨납니다. 희생양은 대개 여성 노동자들이었고 원청 소속 정규직이었던 청소식당 노동자들부터 점진적인 외주화가 시작돼 이내 외주화는 모든 부문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외주화는 이런 맥락에 있죠. 그런데요, 이런 외주화가 왜 위험할까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적인 업무를 전화민원 상담으로 수행하고 있고 국민 개인의 민감하고도 방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이 다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의 정보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개인 업체가요? 소득 수준부터 장애 이력, 임신분만 예정일까지요. 이런 민감한 정보가 민간 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 어디로 유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외면하시겠습니까? 게다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가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이러니 90%에 가까운 상담술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의 본질은 사용과 고용에 분리해 있습니다. 고객센터의 콜 업무는 명백하게 국민건강보험의 업무입니다. 상담사들은 명백하게 국민건강보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상담사들을 고용하는 건 효성이라는 외주업체입니다. 상담사들 노동력을 사용하는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상담사들을 고용하는 건 효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와 비정규직, 공공업무의 사기업화와 같은 문제는 값싼 임금으로 점점 더 많은 상담 업무를 떠넘기고 같은 시간 동안 몇 개의 상담을 진행했는지와 같은 수익성만 남게 만들어 국민건강보험이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의 업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노동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로계약서 사인은 본인들이 했겠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 매일 출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이라면 법률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되는 이 근로계약 관계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로또라도 되면 내가 이 회사 당장 그만둔다. 가장 많이 달리는 유형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전교 1등이 유튜브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에서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생분이 이야기하시길 자기 아버지가 공기업 간부가 아니고 가난했다면 전교 1등은 절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모가 진짜 중요하다. 코로나라 자기는 학교를 안 가도 학원에 가는데 자기 자신 학비로만 120만 원이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야 아이한테 기회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공부에만 집중하지만 어떤 아이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잠도 적게 자는 걸 본다. 나락으로 빠지더라도 회생할 기회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 경로로 노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수는 약 79만 명. 그 중에 62.5%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성인이 되자마자 혹은 되기 전부터 꿈과 공부는 포기한 채 일해야 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용돈 없는 청소년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ABC 3명의 이야기를 짧게 해보자면 A의 아버지는 가족에게 치킨을 사들고 갔는데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치킨이 아니라 옛날 통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길 치킨이 너무 비쌌다. A는 그렇게 19살에 취직하자마자 동생들에게 치킨을 사준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B의 담임 선생님은 너 정도 성적이면 인문계에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대부분은 많은 학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B는 국비 지원이 되는 특성화고에 가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C는 너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직이 되고 그러면 살림이 나아질 줄 모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지만 선택지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살이 됐는데 밥벌이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공고를 갔어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경쟁은 없습니다. 그 사회 시스템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경쟁을 하면서 자라왔고 댓글 쓰신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얻어냈고 내 노력의 보상이라는 게 무너지면 너무 억울할 겁니다. 어떤 이는 공기업에 합격하기까지 110곳에 지원하고 닥치는 대로 자격증, 공모전, NCS를 준비하는데 노력이 아니라 취업을 하려면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경쟁을 해야 할까요? 한국의 노동자 2,056만 명 중 비정규직은 856만 명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규직으로 분류된 노동자 중에는 하청업체 정규직, 즉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죠. 실질적인 비정규직 수는 1,000만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 논란은 비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한 좋은 일자리의 품귀 현상이라는 맥락과 함께합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취준생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목숨을 거는 현상은 한국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많았다면 그 어려운 취준과 엄청난 경쟁에 매달리려고 했을까요? 저도 그랬지만 대학 진학 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입받고 대학 입시에 열을 올리던 청년들이 첫 직장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갖고 어학성적, 학점, 공모전, 인턴 등 스펙 쌓기에 끊임없이 몰두하죠. 그런데 선호하는 일자리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자코리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공기업 중전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 규모가 합쳐서 6만입니다. 그런데 구직 중일 확률이 높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가 55만임을 감안하면 6.5%만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한 분들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거머쥘 수 있다라는 신화를 강화해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게 옳냐고 묻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거머쥘 수 있다는 신념을 되새기며 구조를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겁니다. 근본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좁혀질지 모르는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입니다. 이를 모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극화가 심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모두가 불가능하다, 바뀌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투쟁을 통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차피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이 썩은 사회 시스템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사설업체에 언제 유출될지 모르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자식 세대들, 친구와 가족이 불안정과 저임금, 인격모독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공부에 뜻이 있다면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맞습니다. 투쟁하세요.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귀족노조 하는 그 현기차 노조도 과거부터 엄청난 투쟁을 겪었기에 높은 임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87년 7월 현대인진을 시작으로 투쟁은 3개월 동안 그야말로 기름 부은 들불처럼 번져 3천여 건 이상의 노동자들의 투쟁 동안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주말에 최고로 많이 모인 인원이 100만 명이었는데 그보다 2배 많은 숫자가 파업을 했다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투쟁이 활발했던 80년대 후반 실질 임금 상승률은 1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5년 실질 임금 상승률은 1%에 불과합니다. 과거 엄청난 투쟁이 있었기에 높은 임금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5월 1일에 쉬시죠?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빨간 날이요?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입니다. 이날이 어떻게 빨간 날이 된 건지는 아시나요? 100년도 더 전인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쟁 시 파업투쟁을 시작으로 8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 집회를 열었고 경찰과 군대의 발포로 유혈 사태로 번졌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투쟁으로 여러분이 오늘날 주 5일제를 누리고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투표를 하시죠? 지금은 누구나 일정 연령이 되면 공평하게 투표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먼 과거에는 일부 부르주아 계층에게 투표권이 있었거나 여성들은 투표할 권리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통선거권도 지난 200여 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누군가는 보통선거권에서도 차별을 받았을 겁니다. 무려 1832년부터 보통선거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수많은 선거법 개정 투쟁,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한 결과 차별받는 사람 없이 누구나 보통선거권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부에 몰두하면서 고생했을 공단 정규직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통과해야만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청년들, 노동자들을 갈라놓게 만들고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서 분열시키게 만든 건 정부와 자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주화 정책은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